우리 제자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9월 모평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아는 거 다 풀고 오셨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한 거예요. 자, 이번 수학에 있어서만 요약을 하자면 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구평이 쉬웠으니까 수능은 무조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구평 굉장히 쉬웠고 수능은 어려웠죠. 그래서 자, 이번 구평 당연히 육모나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수능이 쉽게 날 거다라고 이 난이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자, 우리는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시험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특히 2025학년도에는 의대 이슈 때문에 극상위권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수능 수학에서의 난이도가 만약에 낮아지면 사실 1등급 컷에 걸려 있는 친구도 아니 2등급 위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오히려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킬러 문제가 없고 계산량이 줄면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한 3, 4등급 학생들이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는 실수로 뭐 4점 하나, 3점 하나 날려버리면 등급이 훅 떨어져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점수를 받은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 구평 저랑 같이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관찰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 구평을 가지고 수능을 예측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낮추고, 자, 그래서 남아있는 7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 해설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은 70일이 채 안 남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구평은 그래서 끝났고 그 이후에 수능 어떻게 공부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구평에 대한 오답 처리 꼼꼼히 한번 해봅시다. 9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함수 fx가 2차식, 그리고 적분 연산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구간도 같으니 한 번에 합해버리자. 그럼 5fx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x. 자, 마이너스 fx. 자, 요거 적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5fx에다가 fx 빠졌으니까 4fx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보자. 4fx, 4x제곱에 플러스 4x. 자, 거기에다가 빼기 5x요. 그죠?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x 적분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 3분의 4 x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0에서 1까지. 그래서 1 넣어주면 3분의 4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자, 아래 위로 2 곱해서 8. 2분의 1이니까 6분의 3. 그래서 답은 6분의 5 계산이 됩니다. 네. 자, 10번 문제는 그림이 없습니다. 보통 그림을 안 주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낮아요. 자, 지금 보시면 A가 90도보다 더 큽니다. 둔각 A에 대해서 삼각형 ABC 등장. 근데 AB 대 AC 변 길이를 주고 있네. 자, 대략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B까지, 그 다음에 C까지. 각각의 길이 B가 루트 2K 대 K로 등장. 자, 그리고 나서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굽니다. 이 지점을 H라고 하고 AH 길이가 2로 등장. 자,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결국 구해야 되는 건 BH 길이에요. 그래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 한번 가보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볼게요. 그러면 BC 곱하기 높이 그대로 2죠. 그래서 변 BC 길이가 삼각형 ABC의 뭐가 된다? 넓이가 됩니다. 근데 자, 여기 각 A를 중심으로 두 변과 끼어 있는 각을 가지고 삼각형 ABC 넓이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그래서 2분의 1에 이웃한 두 변, 루트 2 K 곱해주니까 루트 2 K제곱, 거기에다가 사인 A.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참고로 BC는 또 A에 마주보는 대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더 써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BC는 사인 법칙 한번 돌려봅시다.
B, C에다가 마주보는 sin A 나눠주면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이 되죠. 자, 파이 R제곱이 50.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50이 되는 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5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이 값은 10 루트 2야. 그치? 자, 따라서 그러면 왼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BC 대신에 10 루트 2에다가 사인 A 곱해주면 끝이네. 그죠? 네. 요러고 났더니 양변에 사인 A, 루트 2, 루트 2. 그러면 K제곱의 값이 그대로 20. 그죠? 아니,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다? BH 길이입니다.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겠네. 맞죠? 네. 자, 그래서 빗변 제곱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제곱해주면 뭐가 된다? 2K제곱. 근데 K제곱이 20인 거니까, 자, 빗변 제곱의 값이 40이야. 그죠? 자, 거기에 높이가 얼마다? 2예요. 제곱해주면 4가 되니까 요변 제곱이 얼마? 36이 되지. 따라서 BH 길이는 그대로 6 처리가 됩니다. 됐죠? 네. 자, 11번.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에 PQ의 가속도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식도 정확히 확정적으로 줍니다. 거기에다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하기 위해선 t에 대한 3차식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조차 명확하게죠. 일단 한번 가보자. 자,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x1과 x2가 같아질 때,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x1 마이너스 x2가 0입니다. 해서 t에 대한 방정식 한번 몰아서 가보자. 그래서 t 세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7t제곱. 근데 t제곱이네. 마이너스 6t제곱. 거기에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 자, 그래서 인수분해도 명확하게 보이게 식을 구성을 했습니다. t-6 공통으로 보이죠? 그러면 t-6의 분배 법칙 t제곱 플러스 1이야. 제곱수 더하기 1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t 확정, t가 6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건 위치식을 확정으로 줬으니까 미분에서 가속도까지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1부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속도. 그러면 2t 플러스 1. 자, 따라서 가속도는 그대로 2가 됩니다. 자, 이제 x2도 미분 한번 가봅시다. 속도식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4t가 될 거고, 자, 그래서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1자식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t가 6일 때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2가 될 거고. 자, 여기에도 6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14 마이너스 22가 되죠. 그래서 답은 24 처리가 됩니다. 자, 12번. A에는 등차 수열. 그래서 A랑 D 찾기. 자, 그리고 나서 BN 수열이 이와 같이 설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지수꼴이라서 K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구분해서 가야겠네. 그죠? 그리고 B2랑 B3 더하기 B7이 0입니다. 라고 요 두 개의 식을 줍니다. 자, A, D, 미지수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연산만 해주면 끝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 홀짝으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B1일 때는 그러면 자, 여기 K 자리에 1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짝수원 곱했으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그냥 A1, A랑 같아져요. 그죠? 네. 자, B2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 짝수가 왔을 때는 봐봐. 여기 N자리 2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설정해 주시면 A1에다가 빼기 A2야.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t 처리가 돼요. 그죠? 근데 자, B2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 D가 확정됩니다. D는 플러스 2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자, B3은 봐요. B3은 지금 여기 B2까지 해서 A1 마이너스 A2까지 더한 상황에서 뭐만 더해주면 돼? A1 마이너스 A2에다가 플러스 A3만 가주면 되잖아. K 자리에
홀수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짝수번 더해지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값이 마이너스 d입니다. 그러면 A3에다가 빼기 d니까 뭐랑 같다? A2랑 같아. 그죠? 네. 자, 그리고 B4도 한번 가볼게요. B4는 A1 빼기 A2에 A3 빼기 A4니까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2D야. 그죠? 네. 자, 마찬가지로 B6도 보시면 A1 빼기 A2 거기에 더하기 A3 빼기 A4 A5 빼기 A6이라서 마이너스 3D가 되고 B8의 값도 마이너스 4D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등차 수열 빼지니까 마이너스 D가 쭉 연결돼서 나오죠. 네. 짝수번 끝나 있고 홀수번 보시면 B1이 A1이었죠. B3이 A2입니다. 그러면 B5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B4 마이너스 2D에다가 플러스 A5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뭐랑 같아? A3이랑 같죠? A5에서 빼기 2D니까. 그래서 이 값은 A3이랑 같아져. 그럼 B7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B7은 마이너스 3D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A7이야. 그치? 그러니 자 여기 A7에서 3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라서 A4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B9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D에다가 플러스 A9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A5랑 같아져. 그죠? 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B1부터 B9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라서 짝수 번째를 더해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2였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처리가 되겠네. D가 2니까. 그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짝수 번째 더한 값은 마이너스 20. 자, 홀수 번째 한번 가보시면 A1에다가 A2에다가 A3에다가 A4에다가 A5까지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아까 문제에서 B3 더하기 B7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3이 A2고 그 다음 B7이 A4인데 그러면 이 둘이 더해서 져서 0이 되는 거면 등차 수열은 합에 대한 대칭성. 아니요, 등차 중앙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둘이 더해져서 0이면 당연히 A3도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0이고 더해져서 0이고 그러면 A1과 A5도 당연히 더해져서 0이지. 합에 대한 대칭성. 아니면 A3을 중심으로 5개가 센터가 A3이니까 A3 곱하기 5를 해도 줘도 되죠. 어차피 0 처리가 되니 결국은 0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0에서 답이 끝이 납니다. 되죠? 자, 13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fx 식이 확정되어 있으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거기에다 플러스 7꼴이야. 자, 그리고 x가 0 이상에서의 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이면 여기 더하기 7꼴입니다. 그래서 fx 자체가 어떤 함수가 되냐면 우함수야. 자, 바로 안 보이는 학생들은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 보시면 자, 둘 다 그러니까 x가 0, 즉 y의 절편, y 절편이 그대로 6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1일 때 7 지나가고 여기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또 7 지나가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fx야.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합니다. 점 P의 x좌표 음수인 거라서 여기가 점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점 Q가 되겠죠. 그리고 K는 4보다 더 큰데 x가 K 그 세로선인 거죠. x는 K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잡아요. 자, 쭉 내려와 줄 거고 자, 이 중에서 K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등장을 해서 자, 이렇게 세로선 X는 K가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 이 X는 K가 X축과 만난 점을 R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네. 자, 이때 Y는 fx랑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요거를 A라고 해주고 요 부분을 A라고 해주고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보시면 선분 QR
그 다음에 x는 k, 세로선,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가 b로 등장.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둘의 관계식이 뭘로 주어져 있어? a가 2b랑 같대요. 그러면 자, a를 보시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양쪽 데칼코마니야. 그치? 그래서 a가 요 넓이가 2b인 거면 딱 반쪽의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반이니까 a의 반이니까 그대로 b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0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x절편까지 둘러싸인 넓이랑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넓이랑 서로 같아요. 넓이가 같은 거니까 결론 0에서부터 k까지 fx 적분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될까? 그대로 0 처리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대로 끌고 가시면 0 이상의 식이니까 식도 그대로 나와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적분하면 끝납니다. 자, 가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k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니까 6k 여기까지가 그대로 0이야. 그치? 자, k는 분명히 4보다 더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양변 k 나눠버리자. 자, k 나누면서 마이너스 3도 곱할게요. 그러면 k 제곱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k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8 요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k 마이너스 6 곱하기 k 플러스 3 자, 그러니 4보다 더 큰 k 결정해 줘야 되니까 k의 값은 그대로 6 계산이 됩니다. 자, 14번. 지수함수 y는 2x 위에 두 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점에 대해서 가, 나에서 엄청 구체적으로 정보를 줘요. 보시면 AN, BN 직선 기울기가 3입니다. 그럼 우리는 훈련한 대로 직선 기울기가 등장을 하면 길이 B로 인지하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봅시다. AN, BN. 자, 그래서 여기가 빗변 역할을 하는 거면 빗변 길이가 루트 10n이야. 근데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밑변 대 높이가 1대 3. 그럼 피타고라스 1대 3 대 루트 10이 되니까 요 길이를 n이라고 지정해 놓고 요 길이를 3n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되겠네. 그쵸? 네. 자, 요 상태에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이 로그 2x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에서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변별력? 그러니까 겉보기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 원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2x고 y는 로그 2x니까 미치 같은 지수 로그니까 역함수 이용해 줍니다. 거기에다 y는 x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힌트를 다 준 상태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y는 x 자, 그래서 대칭하는 지수함수랑 대칭하는 선대칭하는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한 건데 자, 어찌됐건 만약에 자, 여기 AN, BN이 걸려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y는 x 위에 원의 중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놔 보면 결국 만나는 교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두 점이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두 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이라는 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원이라는 건 그냥 대칭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로그 2x랑 만나는 두 점 중에서 x좌표 큰 거, 즉 오른쪽에 있는 이 x좌표를 xn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당연히 y는 x에 대칭하는 점 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 그러면 요 xn이랑 뭐랑 같다? 이 점에 y좌표랑 같겠지? 그치? 요 점에 y좌표랑 같아지겠네. 요걸 y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식을 이렇게 끌고 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n을 이제 옮겨가는 거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가는 거니까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n이 1이돼요. 그러면 이 식 자체 1과 3 루트 10이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어찌됐건 이 두 점이 지수함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때 x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만큼 더 진행한 거니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x좌표는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2의 알파. 그럼 요 점의 y좌표죠.
거기에다가 n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3을 더해준 게 이 지점의 y좌표야. 그치? 그러니까 2의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봐봐. 2의 알파 플러스 1은 2의 알파에다가 곱하기 2 처리가 된 거니까 양변 2의 알파 빼주면 2의 알파 자체가 얼마가 된다? 여기 한번 양변 빼봐. 2의 알파가 3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2의 알파 플러스 1의 값은 3 더하기 3에서 6이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결국 우리가 xn이라는 건 대칭점에서 y는 x 대칭점에서 y좌표랑 같아요. 그러니 지금 구한 이 값이 뭐가 된다? x1이에요. 그죠? x1이 됩니다. 이해됐지? 이렇게 계속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y좌표로 구해주면 돼. 자, 두 번째 n이 2가 됐을 때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2의 알파 요때 y의 값 거기에다가 n자리 2 넣어주면 더하기 6 해준 게 자, 이때는 알파 플러스 2가 되지. 여기 n자리 2를 넣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2에다가 알파 플러스 2를 냈을 때가 처리가 돼요. 그럼 요거는 2의 알파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해서 4가 된 거니까 2의 알파의 값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양변 2의 알파 빼주면 3 곱하기 2의 알파가 6인 거니까 이 값이 그대로 2야. 그러면 자, 2 곱하기 4에서 이 값은 그대로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 결국 묻고 있는 x좌표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구조라서 자, 요 값, 8의 값이 x2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한 번만 더 가면 돼요. 따라서 n이 3이 될 때 그러면 자, 요 값이 또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9가 되는 상황. 그죠? 여기는 3 루트 10이 되는 상황. 그래서 2의 알파, 그때 y의 값에다가 9를 더해준 값이 2의 알파 플러스 3과 동일해집니다. 이번엔 3 더 진행해 나간 거죠. 그쵸?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2의 알파 곱하기 8이지. 그래서 7 곱하기 2의 알파가 9가 되는 거라서 2의 알파는 7분의 9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y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7분의 9에다가 9를 더해주면 돼. 그러니 7분의 9 더하기 9, 7분의 63이니까 7분의 72가 되네요. 됐죠? 자, 이 값이 뭐가 된다? 또 x3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요 세 개 더해내면 끝. 둘이 더해서 14. 거기에 7분의 72. 그러면 7분의 98 더하기 72가 되니 답은 7분의 170 계산이 됩니다. 자, 15번 두 다항함수의 fx, gx 가조건 보시면 아래 끝이 1과 마이너스 1 근데 윗끝은 x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윗끝에 x가 들어가 있으면 대입하고 미분하고 근데 대입하고는 아래 끝이 달라서 좀 불편하니 미분부터 처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xfx 더하기 xgx 자, 여기까지가 12x 세제곱 플러스 24x제곱 마이너스 6x 자, 근데 fx, gx가 다항함수라서 양변 x 나누셔도 돼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12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 양변 x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나조건 아직 쓰지도 않았어. 그래서 fx 자리에 xg'x로 넣어봅시다. 자, 이러고 났더니 xg'x 1 곱하기 gx야. 그래서 여기 왼쪽 식을 봤더니 뭘로 보인다? 곱미분.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식 자체가 뭐가 미분이 된 거다? xgx가 미분이 된 거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요 식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가는 것. 그죠? 적분했으니 xg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적분한 거니까 오른쪽도 같이 적분을 한번 해보자. 적분해서 올려봅시다. 그러면 4x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12x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6x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 c는 왜 안 써요? gx가 다항함수니까 여기 왼쪽을 보시면 어차피 0,0 지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수항 0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고 나면 역시 gx 다항함수니까
양변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x 확정돼요.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입니다. gx 확정됐고 마지막에 묻는 게 0에서 3까지 적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마무리합시다. 0에서 3까지. 자, gx dx. 그러니 3분의 4 x 세제곱인데 x자리 3이니까 27. 거기에 플러스 6x제곱 6에다가 곱하기 9. 거기에 마이너스 6x 18 처리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6에 54 빼기 18 그러면 다시 한번 36. 그래서 답은 72 계산이 됩니다.